최근 들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 한덕수 국무총리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렸습니까?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들어서 민주당을 향해서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하며 제대로 된 목소리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철벽 총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상을 보여드렸죠?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경태와 관련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와 관련된 소식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보여드렸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경태가 어떻게 설전을 벌이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500개 중에 들으세요. 천만에요. 73개 중에 독도란 단어가 천만에요.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야당 의원석에선 일본 총리란 비아냥이 나왔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말 명언이죠. 저는 들을수록 계속해서 너무 와닿는데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좌파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모욕하고 윤석열 정부를 능멸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계속 모욕과 능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장 최전선에서 제대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장경태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제 민주당 의원 앞에서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해줬어요. 자, 어제도 실제 대정부 질의가 열렸습니다. 자, 어제 논란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TMF 사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현주가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되게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TMF 피해과 관련돼서 국가가 먼저 지원을 해주래요.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라 라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해줬고 무엇보다 지금 이현주가 노리는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잘못을 TMF, 이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문제인 것처럼 짚고 이거를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걸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대로 팩트체크를 해줬어요.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풀버전으로 좀 보여드리고 다음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정말 억지 논리도 이런 억지 논리가 없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지금도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TMF 사태. 지금 요즘에 언론에 잘 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총리님, 지금 TMF 사태의 피해자들, 특히 판매자들, 지금 몇 개 정도의 판매사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피해액은 그 물품을 판매한, 말하자면 입점을 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약 1.4조 정도, 좀 그 경영상의 어려움을, 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매출했던 걸 취소하고, 그리고 환불해주고 한 것은 약 800억 정도 됐고, 특히 중요한 거는, 9월 10일 이틀 전이죠. 그 TMF 회사들을 그 회생시키기로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대책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는 것은 좀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도적인 그러한 개선책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는요, 이 거래가 신용거래, 즉 금융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달에 가깝게 이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른 데다 쓸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격이 신용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온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이런 부분은 맨 첫 번에 이런 온라인 판매 이런 쪽이라는 게 좀 조그만한 소기업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큰 흑자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정부 책임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의 제도적인 미비점은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정도를
선불로 받은 돈을 말하자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이거를 일종의 에스크로 어카운트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 돈은 반드시 우리 그 판매를 하신 분들한테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 신용거래 성격이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금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부가 이것을 중간에 보증한 거 알고 계십니까? 중기부가 보증을 했습니까? 네. 어떤 보증을 했습니까? 사실상 이것을 중간에서 위탁 판매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보증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홍보를 했어요. 중기부가 밑에 그 브랜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거래하는 사람들 이게 중기부가 같이 홍보하고 같이 판매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보증 책임이 인정될 거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글쎄요. 그거는 뭐 법원에서 네. 좀 더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기업들이 소규모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이런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웰페어를 증진시키는 데 그래서 저는 총리님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모든 책임이 이 판매자들이 그냥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가족들 전부 다 거리에 나앉고 있고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이미 줄도산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아까 뭐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선구제하고 후 구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정부가요 이걸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금리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민간에서 있는 금리보다 훨씬 낮췄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4.5% 정도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2.5%짜리도 있죠. 네. 총님 잘못 알고 계세요. 5.5 전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증료를 받고 있어요. 보증료 받는지 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 보증료율도 굉장히 낮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0.5에서 1%입니다. 보증료가. 좀 더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은 우리 중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니 저는 뭐 그거는 제가 다 봤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기화로 이렇게 궁박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부가 여기서 고리대금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게 5만 개의 사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 책임이 인정될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선구제 후구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금 5% 6%를 받고 있어요. 이 시중금리가 지금 3.4%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는 또 변동금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의원님. 어째서요? 아니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그러면 정부가 잘못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있잖아요. 이게요 미국 같으면요 이게 집단 소송 당할 겁니다 이거. 정부가요. 필요하면 집단 소송을 당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불하고 하는 그런 조치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고 1조 6천억이라는 돈을 총리님? 그분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총리님?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총리님? 없다. 이건 아니죠. 총리님? 원천적인 책임은. 그만 얘기하시고요. 네. 이게 문제 있죠. 지금 굉장히 지금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지금 책임져야 하겠죠. 그러면 아니 제일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그렇죠. IMF의 경영자들이죠. 있지만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아니 공동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의원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십니까? 공동 책임이 되면 그거는 같이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도 책임이 있어요. 자, 첫째. 아니 일부가 도대체 5분의 1인지 6분의 1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네. 이거요. 지금 이렇게 고리대금업 하는 거 맞습니까? 고리대금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판매자들한테 주지 않은 IMF 주인이 문제인 겁니다, 의원님. 계속 그렇게 아니 높게 받으시고요?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거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줍니까? 제 말에 답하세요. 네. 계속 금리 이렇게 높게 받을 겁니까? 아니 지금 충분히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니 도대체 보통 금리보다 2%씩 낮춰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의원님은 도대체 몇 %로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총리님 조용히 하세요.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뭐가 잘한다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5.5에서 6%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7%씩 받고 있는 분들도 많고 19%씩 받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말 그 사람들 피눈물 흘리겠네 진짜로. 총리님 이거 금리요 제거하세요. 무이자에 가깝게 받아야 돼 이거. 그거는 저희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네? 금융의 논리에 따라서 할 일이지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낮춰가지고 내 요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걸로 보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떤 국민이 듣더라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 생각합니다. 고리대금은 19%씩 받는 게 고리대금입니다. 말장난하시지 마시고요. 총리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시청자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현주가 지금 사실상 답을 내놓고 질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주의 목적은 이거예요. TMF 사태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주는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부가 TMF 사태와 관련된 피해자와 관련돼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데 그 금융 지원이 사실상 고리 대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 이자율이 높아져. 아니 언제는 5.5라고 말하고 언제는 6%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뭐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기 피해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국가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면요, 좋죠. 그러면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기꾼은 넘쳐 흐르고 피해자는 넘쳐 흐르는데 그분들을 모두 다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 나라 거덜납니다. 자, 무엇보다 이현주 씨 왜 거짓말 하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왜 숨깁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정부 TMF와 관련돼가지고 구제에 1.6조를 지원했어요. 이와 관련돼서 실제 소상공인 분들에게만 5,600억의 금융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야 그거 5.5% 너무 심하다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낮춰줬습니다. 어떻게? 2%대로. 자, 심지어 이와 관련돼서 뭐까지 했냐. 대출 만기까지 1년을 연장해줬어요. 심지어 이게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TMF 피해 업체에 70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했습니까? 실제 서울시가 TMF 피해 업체에 지원 확대까지 해줬습니다. 어떻게? 대출 한도를 5천에서 1억으로, 금리를 3.5에서 2.5%로.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현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답 내려놓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고리대금을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억지만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무엇보다 이현주 말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던 게 뭐냐면요. 바로 공동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책임. 자, 이현주가 지금 이 TMF 사태와 관련돼서 정부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현주 씨, 공동책임 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아니, 윤석열 정부가 TMF와 관련돼가지고 뭐 경영에 개입을 해봤습니까? TMF 사태와 관련해서 뭐 제대로 뭔가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TMF와 관련된 경영인들이 사기친 겁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서 왜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 왜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공동 책임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법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형평성이 이게 공정하냐고요. 이게 공정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에 사기꾼이 넘쳐 흐르고요. 그런 가운데 피해 입는 분들은요.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두 다 국민 세금으로 우리 국고로 지원해주면 문제 없죠. 가장 좋죠. 근데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현주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사실관계조차 얼마나 왜곡을 하는지, 심지어는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가 밝혔었던 이 TMF 사태와 관련된 금융 지원과 관련돼서도 이것을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TMF 피해자분들 관련돼가지고 항변을 하고 싶다라면 정말 그분들이 뭡니까? 피눈물 흘린다고 생각하면요. 이현주 씨, 자기 돈 주세요. 자기 돈. 제가 알아보니까 이현주 돈 많더만. 자, 실제 이번 총선과 관련돼가지고 50억 이상 재력가가 무려 21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이현주가 있어요. 50억에서 100억 미만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용인정 이현주. 아, 돈 많으시네. 네? 아,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겁니다. 1억이라도 내놓던가. 1억이라도. 아니 10원 한 장 안 내놓고서는 우리 국민 세금을 가지고 야 그거 무조건 지원해줘.
그거 무이자해줘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사람입니까?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여드린 것처럼요, 이들은요 논리가 없어요. 이들은 근거가 없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뭐만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TF 사태와 관련돼서 책임이 있다라고 윽박지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고리대금하고 있다라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데 중요한 거 뭡니까? 그와 관련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대로 팩트체크를 해줬고, 그와 관련돼서 제대로 대변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절대 속을 국민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문재인이 나라빚을 늘려놨잖아요. 국가가 이와 관련돼서 더 폭넓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문재인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야 되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13조 풀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당신들이 나서라고요. 당신들이 뭔가를 해보라고요. 실제 TF 사태와 관련돼서 특히 그 경영인들과 관련돼서는 찍소리 하나 못한 채 총리만 앞세워가지고 이거 엄포를 넣고 있고, 실제 지들의 재산은 어마어마하면서 그 재산 10원 한 장 안 내놓으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무조건 퍼줘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들이 얼마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회가 이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제대로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제대로 알리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 역할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경제통입니다. 그 누구보다 지표를 가지고 보는 분이에요. 근데 민주당 좌파들처럼 아무 근거 없이 제보 호소만을 가지고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팩트체크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